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코리아 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매우 긴박한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중국 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환구시보는 한국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종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가 경제무역 문제까지 확대돼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매우 뜻밖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한미일 3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시 관련 사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침략 역사에 대해 부정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없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아베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환구시보가 독일 매체 보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유럽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4% 증가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었고, 최근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과 남유럽 지역이 중국 여행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상층 확대, 위안화의 유로화 대비 강세, 그리고 유럽 각국이 중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로 쯔푸바오 위챗 결제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이유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 중국 여행자들은 평균 1만 1,920위안을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해관총서가 외국 쓰레기 밀매 금지 특별 조치인 푸른하늘 2019 2차 단속을 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14개 지방 해관부처에서 텐진, 광동 등 11개 성구시로 416명을 파견, 현재까지 밀수단체 23개, 용의자 58명을 체포하고 폐플라스틱, 폐슬래그 등 생태환경 파괴물질 11만 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에서 외국 쓰레기는 물론 상하와 같은 멸종 위기종 밀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고체 폐기물 수출국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변국 해안에 산적한 고체 폐기물 등 외국 쓰레기 단속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해외망은 대한항공이 현재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일본 노선은 줄이고 대신 중국 동남아 대양주 노선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은 부산 오사카, 제주 나리타, 제주 오사카 노선입니다. 이외에도 인천발 고마스시, 가시고마섬, 아사히카와시 3개 노선도 9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반대로 인천발 장자지행 노선과 항저우 노선은 매주 3회, 인천발 난징행 노선은 매주 4회로 증편하며 베이징 노선은 매주 17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국경제신문망이 중국의 모티즌, 즉 모바일 네티즌들은 1인당 평균 56개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4.7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모티즌 수는 11억 3,40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챗, QQ 등 SNS 어플은 모티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쇼트클리어 어플은 온라인 동영상 어플을 제치고 사용시간이 2번째로 긴 어플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체 레저 오락 어플 사용시간의 절반가량을 쇼트클릭과 온라인 동영상 두 가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국내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출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17종류에 대해 검사량과 횟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수출 국적과 상관없이 방사능 검출 전력으로만 결정됐는데 결과적으로 17종 모두 일본산이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 근정전이 그동안은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는데요. 고종 때인 1867년에 증건된 뒤 152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근정전 내부 관람은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만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 투자 열풍을 타고 해외 고가주택을 사고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치기를 하거나 가족들이 쪼개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주택계약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공항 바캉스, 이른바 공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항에 가보면 대형 TV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더위를 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회사에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 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이 교민 관련 소식입니다. 상하이 한인 어머니회가 상해 한국학교에 장학금 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인 어머니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수익금을 상해 한국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한 김규미 회장은 꼭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하이 한인 어머니회는 교민사회 곳곳에 장학금을 전하고 있는데요. 문화센터 강사들의 재능기부, 회원들의 강좌 참여, 어머니회 임원 7명의 자원봉사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 또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마스터프랩은 유학생 또는 한국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SAT, TOEFL, AP와 IB 같은 공인시험을 준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엘리트 강사들이 설명하는 동영상과 PDF 파일로 된 기출문제와 수업 자료가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여러 명일 땐 웹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학생들의 후기와 강사 양력을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강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DVD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최초 1회 인증만 받으면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강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 칸 아카데미는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연습 문제, 동영상 수업,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사, 미술사, 경제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SAT와 PSAT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웹사이트로 유명하며 시험을 볼 때 유용한 팁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수업이 무료로 제공되며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이용해보면 좋을 사이트입니다. 특히 강사들이 수업 계획을 짜는 방법과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학습 진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BS 교육방송은 한국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좋은 사이트입니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과정이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게 초등, 중등과 고교 사이트로 나누어 있는데 초등 사이트는 학교 과정의 강의 말고도 재미있는 창의 체험 동영상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등과 고교 사이트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들이 많으며 내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교 사이트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능 강의, 입시 뉴스와 학습 전략도 있으며 유료 강의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은 단점이 있어 VPN 사용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 단신입니다. 포스코는 중국 저장성 통샹시에 연산 5,000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준공식을 하고 글로벌 2차전지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통샹 공장은 해외에 세운 첫 번째 2차전지 관련 공장으로 포스코가 지분의 60%를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중국 기업 화요코발트가 갖고 있습니다. 법인명은 절강포화로 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LCD 패널 생산 증설이 가속화되면서 삼성 SDI가 공급하는 LCD용 편광필름 소재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LCD 생산 능력이 올해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중국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1,7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3.4% 늘어난 818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 20년 만에 40배 성장한 셈입니다. 올리브영이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위챗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행사로 오는 10월 13일까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위챗페이로 288위안 이상 결제하면 10%를 즉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이 백두산 여행 관문인 중국 옌지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옌지 취항으로
제주항공은 지난 8월 취항한 난통을 포함해 베이징, 칭따오, 웨이하이, 사냐, 스자장, 자무스, 옌타이, 하이커우 등 중국 10개 도시 13개 노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중국 대상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 판매 채널을 대폭 확장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입점한 곳은 중국 내 왓슨스 3,600개 매장 전지점과 드럭스토어 샤샤, 당삼채, 대윤발, 하마선생, 화령그룹 대형마트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내 인기 모바일 게임 방산 저격에 중국 서비스가 임박했습니다. 중국 파트너 업체 37게임즈와 협력을 통해 이 작품의 론칭을 준비 중인데요. 허가 절차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내 3위 게임 업체로 꼽히는 37게임즈가 이 작품의 흥행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교민 여러분이 오늘 9월에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뮤지컬 공연 소식입니다. 난타는 한국의 대표적인 넘버벌 퍼포먼스로서 전통적인 사물놀이 리듬을 주제로 주방에서 일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공연입니다. 이미 국제 행사와 세계 각국 공연에서도 극찬을 받아오며 꾸준하게 18년 동안 공연되어온 난타 공연은 아시아 공연팀으로는 최초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 18개월 동안 공연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50여 개 나라 300여 개 도시에서 4천여 회에 달하는 해외 공연을 해왔으며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하이에서 열리는 공연은 특별히 중국팀으로 구성된 공연이라고 합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컬러풀한 시각적 효과를 그대로 재현하여 영국 순회 공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마다가스카르는 지난해 여름부터 세계 각국 21개 도시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37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웃음 가득 배꼽을 잡게 만들고 기상천외한 유머와 아름다운 무대 배경이 특징이며 활력과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은 무대라는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본 공연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순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추억의 홍콩 영화 천녀 유혼이 대형 무용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그린 천녀 유혼은 한때 홍콩 판타지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아련한 사랑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홍콩 무용단의 공연으로 만나보게 되는 천녀 유혼은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장은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상하이 총영사관 근처 상해국제무용센터이므로 교민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상하이 코리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9월의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